최근에 댓글로 이런 질문이 달렸습니다. 스포티지를 타면서도 부가세 환급 다 받았는데 경차랑 카니발 9인승만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경차랑 카니발이 아니어도 부가세 환급을 잘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시청자님이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 99.9999%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혜택을 종류, 기준, 그리고 주의점으로 나눠서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내 차와 업종이 환급 대상인 건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비 처리와 부가세 환급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기 때문인 건데요.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요.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꼭 납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득세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득세를 책정을 할 땐 국세청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동안 사용한 금액, 그러니까 매입 금액을 뺀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입 금액을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비 처리를 최대한 마구마구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경비 처리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경비 처리는 어떤 차량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받아야 될 돈을 좀 더 할인을 해준다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런데 부가세 환급은 돈을 받았던 사람에게 다시 돈을 뺏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줬다 뺐으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뺏긴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까다롭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부가세라는 건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개인 사업자라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납부하게 되고요. 법인은 분기별로 4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말 그대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가치가 생겼으니까 그 가치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하듯이 부가가치세로 나라 운영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조립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모두에게 각각의 10% 세금을 매기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최종 소비자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비용이 다 전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라는 걸 증빙을 하면 국가는 아 그래 내가 다시 돌려줄게 라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순수하게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 증빙할 거 없고요. 그냥 딱 우리 법에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차종이나 사업자 업종을 제한해서 환급을 해주기로 해요. 차종 같은 경우는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딱 봐도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차량들인 거죠. 그 다음으로 환급 가능한 대상 업종을 들어보면 납득이 또 되실 겁니다. 택시, 그리고 렌터카 업체, 그 다음에 운전학원, 경비업 출동 차량, 장의업 운구 차량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이 사업의 본질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일반 도매업이나 제조업 사업자가 타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애매한 건 아예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자가 자동차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경비 처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종합소득세는 장기 렌트나 리스를 진행할 때 개인 명의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납부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개인 사업자로 심사를 보고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통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빙이 어려워서 심사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그냥 개인 명의로 심사를 보면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고 본인 사업자로 경비 처리 인정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있겠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을 계약하게 된다면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게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에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는 간이가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일반 가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경비로 인정받게 돼서 종합소득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종을 계약하게 된다 그러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가 간이가세자에게는 또 매출 좀 적으니까 부가세는 내가 간단하게 그냥 조금만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해줄게, 신경 쓰지 마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쭉 이어갈 생각이라면 굳이 환급 가능 차량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 보기 위한 경비 처리는 어떤 차량이든 어떤 사업자든 개인이든 사업자든 관계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차종 제한이 있죠.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만 가능하고요. 특별한 업종이 아닌 이상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이가세자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그리고 개인 명의의 계약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할인은 쉽지만 줬다 뺏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자동차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환급인 건지 경비 처리인 건지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궁금한 것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쉽게 설명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은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